job estimates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re consistently false. Financial media outlets have reported the numbers are repeatedly false. As you can see here, the reports, either you're putting out fake numbers to get Joe Biden good headlines and then quietly revising the job numbers down, or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is failing to report accurately the numbers. Why should we continue to fund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hen it's clearly not fulfilling its duties? Congresswoman,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puts out the most reliable data about our workforce, about unemployment, about job growth in industries that there is. Okay, now, never to this level have the numbers been so inaccurate. So well, who is responsible for this, and has anybody been held accountable?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경제가 5월에 27만 2천 개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읽어보면 이 데이터가 경제는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크게 자란 일자리 데이터를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일까요? 몇 달 전에 전 영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데이터를 틀리게 내놓고 나중에 뒤로 가서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5월 달에 발표한 데이터에서도 3월이랑 4월 데이터를 하향으로 개정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는 뒤로 가서 바꾸는 것보다 세부에 관심이 더 있는데요. 일자리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5월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62만 5천 명 줄었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만 28만 6천 명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구 조사도 나왔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5월 달에는 40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자리 비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정규직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면 곧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2년 이동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라는 정확성이 높은 신호라고 하는데 실업률은 벌써 2년 이동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채용 공고도 발표됐죠. 채용 공고는 3년 만에 제일 낮게 나와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이 4개월 연속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과거에는 경제가 경기 침체에 곧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들어가 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 5월 실업률은 4개월 연속으로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공개된 시카고 PMI는 4년 만에 최저 35.4로 나왔죠. 과거를 뒤돌아보면 지난 7번의 경기 침체 중 6번은 시카고 PMI가 35.4 이하였을 때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도 실업률이랑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코멘트에서 실업률은 호행 지표이니까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게 개소리라고 코멘트에서 남겨주셨는데 너무 자신있게 말해주셔서 좀 황당했는데 그리고 그 코멘트가 그 영상에서 좋아요가 제일 많은 코멘트로 기억을 하는데 실업률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신뢰성이 제일 높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트렌드가 더 중요한데요. 실업률이 후행 지표는 맞는 말이지만 그 후행이 한 달이고 진짜 중요한 지표라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오는지 예측을 하려면 꼭 보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사람들 생각처럼 미국 경제는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호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업률 트렌드 말고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이 하향되고
인플레이션 대책이 하락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몇 달 동안 제조업 활동이랑 GDP는 줄어들고 있고 미국 소비자 지출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패스트푸드 같은 식당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언제쯤 시작할까요? 저는 아직도 대선 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 예측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9월 달에 내린다는 예측이 거의 반반인데요. 9월이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로 안 내려가도 그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요? EU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려놓고도 이번 주에 금리를 내렸고 캐나다도 첫 G7 국가로 이번 주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도 곧 내릴 거라는 신호라고 보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준이 금리 올해 내릴까요? 금리와 경기 침체 관계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게 10년 재무부 마이너스 2년 재무부 차트인데 현재 수익률이 반전돼서 2년 수익률이 한 0.4% 더 높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로 상관은 없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반전은 풀릴 거고 역사적으로 반전이 풀리면 다음은 경기 침체이죠. 현재 국채 스프레드로 예측되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예측은 51.8%입니다. 이게 금융위기 전보다 높고 닷컴 거품 터지기 전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경기 침체 전에 어느 회사들의 위기 이벤트가 대부분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은행에 있는 예금을 보장해주는 FDIC가 이번 주에 그 답을 준 것 같습니다. FDIC 발표에 따르면 63개의 은행이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국채 미실현 손실이 5,170억 달러 때문인데 그것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용 부동산 폭락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택 압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높은 이자로 집 산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도 점점 못 갚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3.16%이고 오르고 있고 금융 위기에서 나올 때 2011년 이후로 제일 높습니다. 현재 연준은 QE를 통해 유동성을 늘리고 은행들의 파산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며칠 전에 1억 달러를 썼고 5월 달부터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은행들 파산을 막고 있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BTFP를 통해 연준은 은행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BTFP는 3월 달에 끝났고 은행들은 돈을 갚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1억 달러를 써서 은행들의 파산을 막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의 위험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번 주에 내스닥과 S&P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2007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주가는 경기 침체 전까지 상승했고 연준이 금리 내린 후 10월 달에 S&P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연준이 9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올해도 만약에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대선 전에 또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좋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 주식 거래량은 낮고 며칠 전에 S&P는 18년 만에 제일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주가 상승이 계속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중립적이고
여름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엇갈리는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 채권 금리, 일본, 중국, 거기에다가 러시아 상황, 경기 침체 전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매크로 소식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